단언컨대 마이크로소프트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영상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1월 20일 LA타임즈에는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취임식이 일면 기사로 뜨는 역사적인 날이네요. 바이든의 취임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 등 ESG 관련 섹터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ESG의 의미는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개인적으로 많이 웃은 사진인데요. 바이든 취임 초기에는 트럼프가 싼 똥을 치우느라 많이 바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1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최대 2%까지 상승, 장 마감 후 0.72%까지 오르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이유인즉 마이크로소프트와 GM이 자율주행 차량 개발 관련 30빌리언 달러의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GM은 무려 9.75%가 오른 54.84불에 장을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직 언급은 없지만 GM의 크루즈 공홈에서는 19일 마소와의 자율주행 협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크루즈는 GM이 2016년 인수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스타트 기업입니다. GM은 회사의 로고도 친환경 전기차 상징으로 바뀌면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자, 30빌리언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식적인 협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GM 크루즈는 자율주행 차량들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차용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GM 크루즈의 심도 있는 업계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고 개편할 것이며, 전 세계 운송회사에 더 나은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하고요.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이죠. 마소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량 운송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낸 것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애저 클라우드 기술력을 한층 강화, 자율주행 시장의 클라우드 기술력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포석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소의 빚, 그저 빚인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이 딜에 대해 GM 크루즈가 선호하는 클라우드로서 우리는 이 애저를 바탕으로 GM이 자율주행 차량 시장에서 주류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장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GM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화 가속, 머신 딥러닝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협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보면 볼수록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투자이기에 앞서 앞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마소의 큰 그림 같지 않나요? 아마존을 비롯하여 가장 현실화할 수 있는 기업인 마소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그림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위에 나오는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마소의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 분야를 정말 상세히 설명한 영상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위에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소가 왜 마소인지, 마소의 주력 상품인 클라우드 애저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 업체는 아마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GM 크루즈와 구글 웨이모의 치솟는 밸류에이션과 달리 아마존은 작년에 경쟁자였던 자율주행 스타트업 죽스를 13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크루즈와 비슷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규모가 더 적은 신생회사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아직 크루즈에 비해 기술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전통 차량 업체와 제휴를 맺는 형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M에 투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와는 차이가 나죠. 아마존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율주행 차량 대량 생산 및 주행 관련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해 나가려 하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가 더 우세하지만 향후 자율주행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의 판도를 결정지을 계기가 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가 옳았다고 보여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백신 패스포트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과 함께 백신 패스포트를 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백신 인증 이니셔티브, 또 Vaccination Credential Initiative라는 VCI라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비영리 헬스케어 마요 클리닉,
스위스 비영리 단체 커먼스 프로젝트, 그리고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에 접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백신 여권,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백신 여권은 이전에 커먼스 프로젝트가 록펠러 그룹에게 후원을 받고 만든 코로나 음성검사 디지털 인증서와 같은 형식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 디지털 인증서는 이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루프트한자, 버진 에어라인 3개의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향후 백신 여권도 문제없이 채택되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여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로핏을 얻을 수 없어 보입니다만 백신 여권을 소유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여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을 여행 분야로 더욱 확대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큰 기회로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비영리 단체 사업이라도 국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이고 이를 비영리 단체들과 프로핏 없이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얻는 정보는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정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비영리 단체 사업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소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조일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좋아하는 게임 산업 분야의 소식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대 소니, 엑스박스 대 플레이스테이션 5 콘솔 전쟁이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 게임 스트리밍이 강세인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세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점작으로 무장한 플스의 소니냐, 클라우드 X와 고성능 콘솔로 무장한 엑스박스 마소냐, 이 게임 분야에서도 경쟁은 피가 터지고 있는데요. 콘솔 게임 분야에서도 마소와 소니의 성장률은 잠재성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유망한 사업 분야가 될 것이라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X 프로젝트로 무장한 마소의 경우 코비드-19이 가속화하여 게임 산업이 굉장히 부스터됐고 이 와중에 게임 산업의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콘솔 기기 판매율이 아닌 넷플릭스와 같이 구독 경제가 활성화되어 게임 산업 분야의 회사들은 구독자 확보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기획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밍 칩 필 스펜서가 밝히기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솔 기기 판매량보다는 구독자 수 증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초점을 맞춰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소의 클라우드 해저가 발전하는 한 이 분야의 전망도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이든 정부가 오늘부로 취임했고 앞으로 모든 회사의 경영은 ESG 경영 원칙에 입각하여 많은 환경 윤리적 제한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맞춰 경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ESG란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공헌, Governance, 윤리 경영으로서 친환경적이고 자원을 절약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균등 기회를 추진해야 하고 그리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투명한 기업 운영이 핵심이 되어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ESG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백신 여건이 사회공헌의 큰 측면이라 볼 수 있으며 AI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며 환경보호 측에서도 Sustainability Goals by 2030에서 볼 수 있듯 Zero Carbon, Zero Waste, 수자원 친환경 플랜 등을 마련하여 ESG 전략을 수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기 실적, 1월 26일에 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실적 발표 때 봐야 할 분야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월 26일 마소의 분기 실적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클라우드 애저 서비스의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로 수익을 내고 있고 마소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임 분야의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지, 클라우드 X 구독자 숫자 증가 등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X 및 그 게임 분야에 대해서는 사티아 나델라가 항상 분기 실적 발표 때 마지막에 두고 강조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런 분야들에서 시장이 만족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자연스레 주가가 우상향할 것이라 보여지며 마소의 미래가 여전히 밝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언컨대 위와 같은 이유, 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봤을 때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두주자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갖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착안하셔서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준비한 영상을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